안녕하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론 고수 보시면서 힘내십시오. 이제 또 한 해가 거의 또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크리스마스 오고 할 텐데 여러분들 여론 고수 보시면서 에너지도 얻으시고 힘든 어려움들을 좀 극복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여론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 방송,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즘 분석 전문 대기자 홍희영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배종찬 배추도사입니다. 자, 그나저나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다녀왔는데 또 김건희 여사입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빈곤 포르노다, 또 오드리 헵번이다, 심지어는 이전 순방에 손장갑 낀 것에 대해서 제클린 케네디다, 틈만 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중 포화가 터지고 있는데 국민들 피로감도 상당히 커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순방의 김건희 여사 논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죠. 해외 순방이.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유럽을 갔다 왔고 두 번째 이제 미국 갔다 왔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때 저희가 그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과거 대통령들이 이제 해외 순방 갔다 오면 지지율이 올랐는데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졌던 그래서 이제 해외 순방 징크스 이야기가 나와요. 징크스 해외 순방 역효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국내외 사건들이 많기도 하고 복잡하게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흐름을 보니까 떨어진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올라간 것도 없지만 떨어진 것도 없고 그렇다라고 워낙 짧게 갔다 온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갔다 온 것만큼이나 그거에 비해서는 또 논란은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주로 저번에는 이제 미국 갔을 때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EXX냐 이제 그거 갖고 또 했지만 이번에는 저기 빈곤 포르노다 바이든 팔짱을 껴는 게 품위가 어쩌네 어쨌든 여러 가지 그거를 맹공격 집중 포화. 근데 일거수일투족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여당에서는 심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했지만은 이제는 일반적인 중도층 정서에서도 그게 뭐가 문제지? 그리고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빈곤 포르노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고 그걸로 이제 어떤 이제 세계 각국에서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수익도 좀 일부 챙기고 이제 그런 빗대어서 비판을 하는 그렇죠. 그런 관계로 봐야 그래서 이제 그 포르노라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포르노 이런 거랑은 아니고. 그런 거랑은 좀 차이가 있고 어쨌든 학술적인 용어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알고 계셨어요? 저도 처음 알았죠. 처음 알았죠. 그냥 포르노만 알고 있었죠.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요? 제 지적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은 학술적인 용어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만 해더라도 또 빈곤 포르노란 용어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잃어버렸다. 이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중요한 단어인데 이 논란 속에서 그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 손을 들어주는 듯한 말을 했어요. 근데 외연이 학대되는 건가요? 이준석 전 대표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여성 의원들 이쪽 또 제가 TV를 보니까 야당 성향의 여성 패널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용어 자체가 포르노가 들어갔다는 게. 포르노가 들어갔으면 근데 사실 뭐 저는 이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단어예요. 빈곤 포르노 모르는 단어인데 포르노가 들어갔으면 우리나라 그 5천만 이상의 그 국민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일반적인 용어로 봤을 성적인 때 비하. 성적인 비하 용어로 머릿속에 탁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거는 학술적으로 이건 다 뭐 이게 이렇게 쓰는 거야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너 잘난 척하나?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포르노로 알고 있었는데 네. 뭐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알지. 예. 학술적인 용어인데 내가 몰라서 참 창피하다 그렇게 내 생각- 생각할 국민이 누가 있어요? 고두심의 발언이 생각나. 잘났어 정말. 그렇죠. 생각나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됐고. 아니 근데 홍 기자님 궁금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좀 피로감도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싸잡아서 김건희 여사만 관련되면은 다 비난하는 것도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컸다면 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을 법도 한데 안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아니 뭐 저쪽에서 그 비난하거나 뭐 어떤 뭐 스토커처럼 뭐 자꾸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쪽이 미워서 이쪽이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 뭐 그러진 않죠. 뭐 이거 자체가 뭐 이제 그 서로의 논란이지.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 그 여권이나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짜증이 난다 뭐 이런 짜증이 난다. 뭐 이런 수준이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만한 그런 계기가 되는 건 하지만 아니죠. 내려가지 않은 걸 보면은 김건희 여사를 저격한 것이 별로 먹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뭐 항상 이런 식의 논란은 여야 지지층들을 서로 단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하하. 특히 이제 저는 안 떨어졌다는 거에 더 주목을 하는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 순방 역효과가 없었다 이번에. 그리고 또 이제 이태원 참사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졌다. 단단하다.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해요.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보면 뭐 한 21~22%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29%, 30%, 31~2% 여기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콘크리트네요. 그러니까 이제 30% 콘크리트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30% 콘크리트를 기반으로 뭔가의 계기가 있으면 이제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겠다. 저는 콘크리트가 뭐 한 22~23%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콘크리트를 30%까지 올려준 거죠. 이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이런 피로감을 만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더 그렇죠.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단단하게 만들었다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홍 기자님 이게 MBC 뭐 보도 취재 이런 것도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그 MBC 기자를 비행기 안 태운 거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심했는데 초반기에는 뭐 대통령이 뭐 대통령실에서 그 정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너무 속 좁은 그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반전이 일어난 게 반전이 일어난 게 그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제 첫 출근을 할 때 이제 MBC 기자 도스태핑에서 이제 기자들이 뭐 그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악의적인 보도를 막기 위해 그리고 이제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는데 현장에 있던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대답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거기 그 홍보기획 비서관하고 서로 이제 뭐 언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홍보기획 비서관이 YTN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MBC 기자가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있다. 슬리퍼. 일본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가 어쨌든 그 슬리퍼 신고 나와서 대통령한테 팔짱 끼고 있다가 뭐 얘기하더라라고 하는 태도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뭐가 악의적이냐라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도스태핑 간단하게 끝나고 돌아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비서관하고 언쟁이 있었다. 근데 그걸 봐서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기자들이 기자회견 현장에서 예의를 안 지킨다면 도어스태핑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그럼 홍 의원님 말씀은 도어스태핑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니 그런 식으로 예의를 안 지킬 거면 서로 그 도어스태핑이라는 건 모든 기자회견이 네네. 뭐 이게 정해진 이 시나리오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대통령이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물어본다고 거기서 서서 하루 종일 대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몇 마디 간단하게 하고 했던 게 서로의 합의 사항이지만 그거를 어기고 그 들어가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도어스태핑 해봤자 그럼 뭐 서로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그럼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네. 제가 대신 답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똑같거든요. 지금 그 질문은 어떻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이후에 사실 청와대 이제 이재명 부대변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아일보 채널 A 출신의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답변을 했죠. 뭐가 악의적인지 10가지로 말해줄게라고 했는데 뭐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지만 어찌됐든 이재명 기자가 직접 작성했을까요? 아니 이재명 기자가 글을 오래 써온 기자고 뭐 옛날에 저기 그 과거 정부 때 청와대 출입도 하고 그랬던 그 에이스 기자 중에 하나인데 뭐 그 안에서 뭐 이재명 기자보다 뭐 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더 있겠어요? 본인이 직접 썼겠죠. 그건 당연히. 자, 10가지 이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중에 이제 뭐 기억나는 게 뭐 그거죠. 가짜 뉴스다. 하지도 않은 얘기. 저도 이제 예전에 요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하지도 않은 얘기 미국이라고 가로쳐서 미국 그 폄하하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리고 그 미국 그 백악관에다가 이제 뭐 F자 들어가는 미국 욕 그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의를 하면서 한미 관계를 이간질했다. 워싱턴 미국 주재 MBC 특파원이 질문했죠. 그렇죠. MBC 특파원이 질문했는데 그럼 뭐 마치 그 뭐 이간질하듯이 물어봤다. 근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우리는 그 얘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는 뭐 한미 관계에 돈독하게 뭐 그거는 뭐 전혀 영향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는데 답변한 것도 보도 안 했다. 보도 안 할 건 뭐하러 물어봤냐? 보도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답변 그 이후에 미국에서 우리는 신경 안 쓴다. 그거는 다른 언론사가 보도를 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 측에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기들이 보도한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계속 요구했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 그게 악의적이다. 뭐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한 10가지를 쭉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부대변인이 기자 시절 글 쓸 때보다 훨씬 명문이지 않았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이해는 왜 자꾸 그 아기가 아기로 들리죠? 어쨌든 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여론고수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분석 전문 기자 홍영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배종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